대학교 진학 대신에 할머니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한 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시장 반찬가게 아가씨의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돈 벌 거예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19살 김수아는 할머니 앞에서 당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수아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성적이 좋아 명문대학에서 장학금까지 제안받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할머니가 더 이상 허리 굽혀 일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아의 할머니는 손녀가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활용품을 주워 모으며 수아의 학비를 모았지만 수아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첫 아르바이트는 동네 분식집 서빙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습니다. 발바닥은 불이 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아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깊은 잠에 빠진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분식집, 편의점, 카페,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수아가 해보지 않은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기도 했죠. 남들은 대학 생활을 즐길 나이에 수아는 일터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된 일도 수아에게는 할머니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아야, 너는 원래 공부를 잘했잖니?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면 어떨까? 할머니는 종종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랑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수아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쉬는 날에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반찬 가게들을 꼼꼼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손맛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 꿈을 키웠기 때문이죠. 수아는 밤마다 레시피를 연구하고 가격을 계산하고 가게 위치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살 수아는 시장 한켠에 조그마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안에 찬이라는 아담한 간판 아래 할머니와 함께 만든 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첫날은 긴장되고 떨렸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던 그 순간 수아의 눈에는 설렘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아의 반찬 가게는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특히 수아가 만든 깻잎 장아찌와 매콤한 무생채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메뉴가 되었죠. 이 아이는 손맛이 타고났어. 오랜 경력의 상인들도 수아의 솜씨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하는 수아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곁에서 묵묵히 도우며 수아를 지켜보았습니다. 손녀가 만든 반찬들이 하나둘 팔려나갈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번졌죠. 고된 일상이었지만 수아에게는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수아 아가씨, 오늘도 멸치볶음 맛있네. 우리 영감이 반찬 때문에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 단골 손님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수아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손님 한 분 기억하며 그들의 취향에 맞는 반찬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수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근처 사무실과 관공서에 점심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배달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건물 저 건물을 누비며 도시락을 배달했죠.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수아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아가 말려도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으면 감기 들어.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할머니와 손녀의 정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아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주문량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개, 20개로 시작했던 주문이 어느새 하루 50개를 넘어서게 되었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무렵 시장에서 만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수아를 돕게 되었습니다. 수아 언니 진짜 대단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는데. 민지는 종종 수아에게 감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대학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금세 접어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 수아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시장에서 재료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씨에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거세지기 시작했죠. 수아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오늘 저녁 배달 주문이 많아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서둘러 가게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깜짝 놀란 수아는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재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무릎은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수아는 얼른 흩어진 재료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때 수아 뒤에 멈춰 선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츠에서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남성은 급히 다가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의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남성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할 것 같네요. 남성은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무릎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죠. 남성은 수아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수아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꽤 심하다며 소독과 봉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수아가 알려준 번호로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머님, 걱정 마세요. 김수아 씨가 가벼운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합니다.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남성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셨고 남성은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남성은 두 분을 가게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진열된 반찬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이 반찬들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반찬이 필요한데. 남성은 진열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수아는 얼른 카운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성은 거의 모든 종류의 반찬을 조금씩 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한두 가지만 사가는 손님들과는 달리 그는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주문했죠. 계산을 마친 후 남성은 수아와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아와 할머니는 그날의 뜻밖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일까? 왜 그렇게 많은 반찬을 사갔을까? 그냥 도와주려는 마음에서였을까? 여러 생각이 오갔지만 두 사람은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오후 수아의 반찬 가게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수아를 찾았습니다. 혹시 김수아 씨 계신가요? 남성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조리대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손님의 방문에 의아해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푸드 강민호 회장님의 비서 이준호라고 합니다. 수아는 순간 지난주 자신을 도와줬던 남성을 떠올렸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 그럼 그분이 대한푸드의 회장이었던 걸까요? 수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비서는 정중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구매하신 반찬을 드시고 정말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깻잎 장아찌와 매콤한 무생채가 일품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높은 분이 일부러 비서를 보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꺼내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명함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 한번 주시라고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푸드 대표이사 강민호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푸드, 식품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수아는 왜 이런 큰 회사의 회장님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일입니다.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정중히 인사한 뒤 가게를 나갔습니다. 수아는 손에 든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수아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수아야? 수아는 명함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한푸드 회장이라고? 어쩐 일로 우리 수아에게? 그날 저녁 수아는 명함을 손에 쥐고 고민했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수아는 결국 용기를 내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이 울린 후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강민호입니다. 수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접 회장님이 전화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수아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 도와주셨고, 그리고 비서분이 명함을. 김수아 씨,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회사로 와주시겠어요? 주소는 명함에 있을 겁니다. 비서가 로비에서 맞이할 거예요. 수아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반찬 납품 계약? 아니면 다른 무언가? 궁금증이 가득한 채로 수아는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수아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게를 잠시 맡긴 후 대한푸드 본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건물 앞에 선 수아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이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약속대로 비서 이준호가 로비에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아의 가슴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수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정돈된 책상과 회의 테이블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회의 테이블에서 일어나 수아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수아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수아를 맞이하며 테이블 앞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실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아 씨의 반찬을 맛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특히 깻잎 장아찌는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만든 깻잎 장아찌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한푸드는 최근 전통 반찬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성 어린 손맛이 살아있는 진짜 한국의 맛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수아는 강 회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수아 씨를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당신처럼 성실한 젊은이를 본 게 참 오래됐다고요.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회사 식품개발부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김수아 씨의 손맛과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아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고졸입니다.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 말에 강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수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학력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제가 도와주면 되잖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와준다니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수아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 회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대학 진학을 전액 지원하고 공부하는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월급으로 지급하죠. 졸업 후에는 정식 채용을 보장합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다니 그것도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할머니는. 강 회장은 손을 들어 수아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할머니도 걱정 말아요.
회사 근처로 이사도 도와드릴게요. 두 분이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원룸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대학 진학, 안정된 직장, 할머니와의 편안한 생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가능해질 수 있다니.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제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김수아 씨와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교통사고로 일찍 떠났어요.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수아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성실함과 따뜻함이 우리 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아와 할머니는 대한푸드 본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했고, 수아는 인근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시장에 있던 반찬 가게는 아쉽게도 접어야 했지만, 단골 손님들은 수아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수아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수업, 과제, 시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대한푸드 식품개발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대한푸드에서의 일은 수아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설비와 체계적인 시스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연구원들.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수아는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할머니에게서 배운 손맛과 시장에서 익힌 실전 감각이었습니다. 식품개발부 팀장은 수아의 가능성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김수아 씨는 현장 감각이 탁월해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추면 큰 인재가 될 겁니다. 수아는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가 늦게 돌아올 때면 항상 따뜻한 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아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바빠도 수아는 행복했습니다. 배움의 기쁨,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에서 걱정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기쁨까지. 학기가 진행될수록 수아의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들도 늦게 시작했지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수아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실습에서는 수아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언제나 클래스에서 가장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푸드에서의 인턴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아는 회사의 전통 반찬 라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을 일부 적용한 제품들이 시장 테스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강 회장은 종종 식품개발부를 방문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아 씨,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학업은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항상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수아는 예전에 반찬 가게를 했던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수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기 학생이 옛날에 우리 시장에서 반찬 팔던 그 처자야. 수아는 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아가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을 할머니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품 보존법, 영양소의 특성, 음식과 건강의 관계 등 할머니는 수아의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우리 수아가 이렇게 배움을 얻다니 너무 기쁘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수아의 성적은 학과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수아의 성실함과 재능을 인정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한푸드에서의 인턴십 평가 역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이런 수아의 활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수아는 분명 대한푸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수아의 대학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아는 학업과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식품영양학과 수석 졸업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수아의 마음은 감사함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졸업식 당일 캠퍼스는 졸업생과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아는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은 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아가 대학까지 졸업하다니 꿈만 같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강민호 회장의 도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장 한켠에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미루고 참석했습니다. 수아와 할머니는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아 씨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수아는 강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하게 됐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두 수아 씨 자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졸업식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수아와 할머니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호화로운 식사에 할머니는 연신 감탄했고 수아는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에 더욱 기뻤습니다. 식사 도중 강 회장은 수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합류할 때가 됐습니다. 식품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수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이 바로 책임연구원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수아 씨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뿐 아니라 회사에서의 성과도 탁월했어요. 무엇보다 수아 씨만의 특별한 감각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수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수아는 대한푸드의 정식 직원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푸드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수아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전통 반찬 라인의 주요 개발자로 활약하며 할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시리즈는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회사의 새로운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수아는 여전히 시장을 찾았습니다. 예전의 반찬 가게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수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아의 성공 이야기는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기 찾아봐라. 옛날에는 우리 시장에서 반찬 팔더니 이제는 대기업 연구원이 됐다지. 상인들은 수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수아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학업의 기회를 놓친 젊은이들에게 늦은 시작도 의미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와 수아의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리 굽혀 일하지 않아도 되는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출근한 후에는 노인정에 가서 윷놀이를 하거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노후를 즐겼습니다. 수아의 성공 스토리는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시작해 회사의 지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책임 연구원까지 된 사례는 많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학력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사원들에게 수아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대한푸드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기념 행사를 준비했고 수아는 그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정성 시리즈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진 연회장에는 임직원들과 주요 거래처, 언론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수아는 무대 뒤에서 자신의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할머니의 정성 시리즈 개발 책임자 김수아 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수아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수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발표대 앞에 선 그녀는 청중을 향해 자신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개발부 책임연구원 김수아입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살아온 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반찬 가게를 열었던 일, 그리고 우연한 사고로 강민호 회장을 만나게 된 일까지.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공감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시리즈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할머니 세대의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유산입니다. 수아는 전통 반찬에 담긴 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현대 식품 산업에 접목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 결과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들이 진짜 손맛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수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런 행운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제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민호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푸드 가족 여러분. 저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이곳에서 미래를 요리하겠습니다. 수아의 마지막 말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수아 씨. 우리 회사의 미래는 밝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무대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수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수아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 저녁 수아와 할머니는 강 회장의 초대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도중 강 회장은 수아에게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아 씨,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할머니의 정성 브랜드를 확장해 독립사업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의 책임자로 수아 씨를 임명하기로 했어요. 수아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임자라니, 이제 갓 30을 앞둔 자신에게 그런 중책을 맡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아 씨가 보여준 성장을 봤기 때문에 이사회도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그 비 오는 날 넘어졌던 사고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한 누군가는 그 진심을 알아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수아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진 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만 있다면. 김수아는 그 기회를 반찬 속에 담았고 누군가는 그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진심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의 레시피인지도 모릅니다.